고령화 시대에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은 모두가 꿈꾸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기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어르신들. 디지털 정보 격차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편리한 디지털 세상이라는데 어르신들에겐 더 불편해진 것만 같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기분. 이런 거를 모르니까 완전히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에게 관심 없어 보이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만큼 배워야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활력 넘치는 노년을 선물한 디지털 에이징.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나이 드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그 디지털 세상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노인복지관. 이곳에 어르신들이 왜 모였을까요?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을 위해 키오스크 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선 어르신들은 한없이 작아지는데요. 누군가에겐 편리한 무인 키오스크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모를 불친절한 기계일 뿐입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기분. 요즘 MZ 세대나 무슨 뭐 한 40, 50대 세대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었어요, 처음에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복잡해가지고 그게 누락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해서 여러 가지 이게 빵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리고 금액도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래가지고 한 번 하다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와버렸어. 아예 나 안 먹는다 이러고 나와버렸어요.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 인구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18.4%대이지만 오는 2030년에는 25.5%, 그리고 2040년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34.4%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온 겁니다.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 격차 역시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다양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약 80%가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필요가 없어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걸까요? 키오스크란 자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노인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존재감이 점점 미미해지고 사회 중심부에서 점점 외곽으로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감정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최근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를 사용하다 보면 저도 어떤 그 상점에 가서 사용하려면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가게마다, 상점마다, 업종마다 다른 환경이 주어지면 노인들이 일단 당황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특성상 노화의 이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본인에 대한 그 잘못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환경에 적응 못하는 것을 본인 탓을 하는 거죠. 여기 꽃보다 더 아름다운 노년을 즐기기 위해 디지털 기기와 친숙해지려는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나섰습니다.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젊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키오스크 사용 방법부터 하나하나 배우며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요.
버거 한번 눌러보고 추천 메뉴도 얘네가 추천하는 메뉴는 뭐가 있을까 한번 눌러보시고 실제 매장 상황과 유사하게 설정해서 마치 현장에서 실제로 주문하듯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육을 위해 개발된 키오스크는 패스트푸드점, 무인민원 발급기부터 영화관과 은행까지 키오스크 활용도가 높은 12곳을 선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어디서나 키오스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연습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막상 실제 매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관에서 충분하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게 됐고요. 또 키오스크 외에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컨텐츠들도 같이 넣어서 친근하게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어르신들이 디지털과 친해질 충분한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반복 학습을 누릴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운 게 내일이면 많이 좀 잊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키오스크 같은 데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인데 다른 이 스마트폰 교육 받으면은 그 배운 게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주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애들하고 음식점에 가면 이제 저는 애들하고만 다녀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완전히 애들이 해준 대로 그냥 계속 그냥 했는데,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도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주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거 해서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가면은 제가 진짜 앞으로 제가 한번 주도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신감을 얻어서. 정보통신 기술을 잘 사용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걸 뜻하는 디지털 에이징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노인들에게 디지털 생활은 어렵고 번거로운 일로 느껴집니다. 특히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에이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한 시니어 세대에겐 소외감과 우울감,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 사고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 주문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긴급 대피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활용 능력의 문제는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디지털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소외감이나 혹은 그런 사회적 소외감,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지털 에이징이라고 하는 시대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해 허둥지둥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젠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말씀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결제 또는 추가할 메뉴를 말씀해 주세요. 카페 라떼.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결제 또는 추가할 메뉴를 말씀해 주세요. 테이크아웃 또는 인공지능이 주문하는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한 후 다시 한번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에이드 메뉴. 키오스크를 다룰 줄 아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메뉴 버튼 속 글자가 작아서 주문이 어렵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젠 음성으로 편리하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타치하는 기계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면 할 수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람들도 서 있고 막 이러면 일단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천천히 해도.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말로만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음성 인식 키오스크를 만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이현수 대표. 키오스크에 굳이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하냐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고, 어르신들은 주요 타깃이 아니니까 포기하라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묵묵히 기술 개발을 한 이유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이 나오거나 소음이 심한 카페에선 음성 인식률이 어떨까요? 음악을 틀어놓고 음성 인식률을 실험해 봤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음료차 메뉴.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도 많고, 사투리나 영어 발음 인식률을 보완하는 빅데이터 등을 추가할 계획인데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마음 편히 키오스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페용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제품을 응용을 해서 지금 공공기관 같은 데 보면은 발급기라든가 그다음에 주차 시스템 이런 부분에도 음성인식이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화용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우선은 공급할 계획이고요. 일반 시중에는 마트나 또 요새 무인 체인점 많잖아요. 무인 체인점용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쉼터이자 역사의 현장 고궁박물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람객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곳에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과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수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시각 장애인은 촉각 패드로 전시품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시청각 장애인과 시니어들의 관람 편의성을 높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담겨 있습니다. 장벽을 없앤다라는 뜻의 배리어 프리와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가 합쳐진 단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층, 어린이 등 그동안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키오스크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결국에는 실버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라고 하죠. 그동안 장애인과 노인들은 키오스크를 두고 벽에 대고 주문하는 기분이라고들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스마트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빠르고 편리한 사회도 좋지만 과연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고령친화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아가야 될 시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연 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의 성장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노인들에게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또 젊은 층에게는 그런 여러 이제 기술에 대한 개발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령친화 산업은 그 경제적인 그 활력과 더불어서 또 우리 전반적인 모든 세대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취하는 몸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는 노인들. 찾아오는 이 하나 없고 위로받지 못한다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외로움에 지쳐 고독사하는 독거노인까지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로해줄 말벗은 없는 걸까? AI 기술의 발전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초거대 규모 AI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학습된 다양한 어휘를 통해 사람이 안부를 묻듯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딱딱한 기계 음성과 단문형 질의응답 대신 마치 친구처럼, 때론 자식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는데요. 사용자의 다양한 일상 표현을 이해하고 의도에 맞게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며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춘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게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기존의 챗봇과 같은 대화를 했을 때는 얘 너무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안내 목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다. 대화가 일방적이어서 이렇게 되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일방적이다라고 느끼지 않아야 하면 어떤 게 필요하지라는 이제 대화의 요소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 이게 이제 사람끼리도 대화를 할 때 내가 저번에 한 이 얘기도 기억을 했어?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케어를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어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가 주요하다고 식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했다가 다음 통화에서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유대관계를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게 서비스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선생님.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셨어요? 요새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시원한 물이라도 자주 드시면서 더위를 식혀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허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 병원 다녀왔더니 조금 괜찮아졌어요. 총 대화 시간은 약 2분 정도 진행되는데요.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안부를 묻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AI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유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말에 응답하고 맞장구를 치고 추임새를 넣는 등 외롭지 않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감정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 역시 누군가가 관심을 주고 기억해 주길 바라는데요. 한층 고도화된 정서적 대화가 마음까지도 돌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사회 복지사분들, 지자체 관리자분들 전화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여서 조금 이제 부끄럽거나 이제 남한테 알리기 조금 그래서 못했던 얘기들을 오히려 AI에게 많이 털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가정사라든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말할 곳이 없다 보니 이제 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고 위로를 많이 받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또 새롭게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세상에 태어나 주어진 수명을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인간은 노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이 때문에 노화에 접어든 시니어들이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에이지 테크 산업이 주목받으며 스타트업들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각 장애인과 청각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AI 스마트 안경을 개발했는데요. 스마트 안경이란 음성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변환한 뒤 안경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려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상대방의 음성을 글자로 보여주는 청각 보조기기입니다.
보통 이제 65세 또는 70세 정도 되면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그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듣지를 못하게 되시고 이런 그 노인분들이 난청이 오게 되면 잘 안 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상대방들의 대화를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점점 그 어떤 고립감이라든가 우울감 이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런 의사 소통의 보조 기구로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의 음성을 글자로 볼 수 있는 안경이고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주로 착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경에 탑재된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음성을 인공지능이 자막으로 변환해 스마트 안경에 띄워주는데요. 자체 개발한 음성 자막 변환 인공지능 기술은 90% 이상의 한국어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직접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어 표정 및 제스처 등 비언어적 소통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이라면 야외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스마트폰용 앱을 제공해 대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어 회의, 강의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어 음성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원하는 언어로 번역하여 볼 수도 있는데요. 자막 색상 및 크기를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안경은 이 동작 기능을 아주 단순하게 좀 만들었고요. 쓰고 전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제 메뉴 선택만 하시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또 노인분들은 특히 이제 뭐 시각도 시력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각 교정 렌즈라든가 또 글자의 크기라든가 색상 이런 부분, 배경색 이런 부분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자막 안경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그래서 얼굴이 나오면서 이 밑에 또 자막이 깔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또한 누구나 겪는 운명과도 같은 일인데요. 특히 작은 글씨부터 읽기 힘들어지죠. 이 작은 보조기기는 눈앞의 책과 신문, 그리고 모니터의 글자 및 스마트폰 등의 모든 활자를 읽어서 소리로 들려주는데요. 안경에 부착해 시력이 좋지 않거나 활자를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 또는 고령자와 같이 작은 글씨를 오래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단문 및 장문의 활자를 읽어줍니다. 기기에 장착된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글자를 이미지로 인식해서 AI가 문자를 식별해 읽어주기 때문에 내가 읽고 싶은 글자를 언제나 소리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화가 되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황반변성이나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경험을 하시게 되세요. 아무리 젊었을 때 좋은 시력을 가지셨다고 하더라도.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늘상 책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책을 못 읽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으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음성으로 듣게 되면 이게 눈의 피로도도 줄일 수가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실 수가 있어서 편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올해 69세인 체험자 진동주 작곡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07년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작곡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한편의 음악 같은 시를 읽다 보면 작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평소 읽고 싶었던 시집을 읽기 위해 보조기기를 착용했습니다. 미끼를 던졌다. 여기저기에서 낚아채는 환우성에 첫 낚시 호기심을 빠뜨렸다.
높게 뜬 드론의 네 번째 산천로를 낚아 올리는 열자리의 남자가 걸렸다. 그는 미끼를 잘 흔들어 아직은 사람보단 기계음에 가깝지만 시력 저하로 활자 매체를 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세상을 밝혀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빛이 있는 곳에서는 사물을 분별을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당연히 글씨도 읽지 못하죠. 읽는데 어려움이 많죠. 근데 이 제품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저에게 온 시집, 동시집 이런 책들을 읽어주기 때문에 한번 펼쳐서 읽어봤는데 좀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글씨를 정확하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해줬기 때문에 덕분에 이 기계를 이용해서 좋은 시 하나를 발견하고 최근에 또 작곡도 해서 아주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고 소중한 기억까지 앗아가는 감성적인 병으로 꼽히는데요.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4만여 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 10.33%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400명 중 44.3%인 177명은 암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보다 치매에 걸리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은 경도 인지 장애, 즉 초기 치매 증상 단계 환자를 선별하여 증상 악화를 막아 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에이지테크,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운 질병이지만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치매 환자를 조기 선별하는 등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면 의사들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들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노인이라서 스마트폰 이용이 좀 떨어지고 거기에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그분들이, 그 환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되게 단순화했고 지금 95% 이상이 처음 이 앱을 대하더라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ICT 기술이 발전하며 본격화된 디지털 치료제. 의약품같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관리에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하는데요.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 기능이 크기 때문에 환자의 행동과 습관 변화에 관련이 있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치매 치료제 역시 일상 속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디지털 테라피의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AI를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은 디지털 치매 치료제로 매일 맞춤형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외부 자극을 최소화해 초기 치매 증상을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이크가 보이면 외워야 하는 단어들을 천천히 3번 따라 읽어보세요. 정류장, 정류장, 정류장. 물건을 바다에 던지며 단어를 외워볼게요. 그럼 오늘 던질 물건을 불러드릴게요. 수세미, 통조림. 다양한 방식으로 뇌의 다각도의 기억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게 초점인데요. 반복 학습을 통해 오늘 봤던 단어들을 사용자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훈련 방식입니다.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 경도인지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 4년 안에 치매로 진단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 치매로 진행이 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치매 전 단계에서 치매가 진행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치매가 되면 뇌세포의 시냅스가 기억을 담당하는 시냅스가 30% 이상 파괴가 됐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뇌에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우리가 치매 발병을 한 6개월에서 1년만 늦춰도 치매 유병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분들이 치매 발병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 발병을 늦추면 치매 발병이 한 30에서 50%가 줄어듭니다. 치매를 발병을 늦출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바둑, 윷놀이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디지털로 구현하여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거부감 없이 놀이하듯 즐길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체험을 하면 일단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에이징이라는 디지털 정보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해서 메타버스라는 그런 소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잘 많이 모일 수 있는 복지관에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면 디지털 정보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 메타버스 체험관은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라이프 로깅, 인터넷 세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울 세계, 그리고 증강현실 체험관과 가상현실 체험관까지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해피테이블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기기 중 하나입니다. 잠시나마 나이도 있고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낯설게 느꼈던 디지털 문화를 편리한 도구로 생각하는 어르신들. 의자에 앉은 어르신들이 특수 고글을 쓰고 가상세계로 들어섭니다. 가보지 못했던 세계 유명 여행지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하늘을 질주하는 비행기. 분명 가상세계지만 실제로 탄 것처럼 아찔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 기기가 두려웠던 할머니는 이제 스마트 전도사가 될 만큼 기기들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어려웠는데 자꾸 접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예, 처음에는 몰랐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와서 보고 자꾸 또 사용해보고 하니까 익숙해지니까 이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고 또 실질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꿈 같은 일이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면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모두가 한 가지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술래잡기 놀이를 다 함께 즐기면 모두가 놀이에만 집중하고 함께 즐긴 아이들끼리 더욱 친해지듯이 메타버스 세상에 몰두한 어르신들은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집중력과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누리는 것이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익숙한 공간에서 디지털 혜택을 편하게 누리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오로지 여기만 상상이 돼가지고 여기서 놀던 것 그것만 생각이 나요. 이게 처음 들으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그냥 하셔요. 하시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더 무서운 거 해달라고 그러고 더 좋은 거 해달라고 그러고 더 빠른 거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주 다 오셔서 해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특히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은 50대였고 60대와 70대 이상 피해자는 전체의 19%에 불과했지만 판단력이 흐린 어르신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피해 강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평생을 모아온 노후 자금을 잃거나 자녀에게 꼬박꼬박 받아서 모아온 용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에 당할 경우 피해 사실을 감추며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적인 충격이나 후유증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많은 피싱 보안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스마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부담스러운 방지책인데요. 이곳에선 경찰청과 함께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화 금융 사기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어플을 설치해두면 알아서 자동으로 스미싱과 악성 앱을 탐지합니다. 그 후 사용자에게 피싱 차단 알림을 주고 자동으로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정보를 전달해서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일단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디지털 기기에 좀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어쩌다 발생할 수 있는 그 보이스피싱을 위해서 수시로 앱을 실행해서 검사해보거나 뭐 체크해보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앱은 그냥 설치만 해두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미끼 문자라 그래서 스미싱 문자, 그러니까 저금리 대출, 뭐 택배 왔어요, 저 결혼해요, 뭐 청첩장 등등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이제 스미싱 문자를 받는 거, 그러다가 이제 사기꾼이랑 통화를 하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악성 앱까지 설치하거나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요 각각 단계마다 보이스피싱 여부를 다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판단을 해서 판단될 때마다 주거래 금융사에 이제 그 정보를 보내서 금융사가 돈 빠져나가기 전에 그때 이제 차단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통화 내용을 음성 인식하여 관련된 키워드를 수집하고 해킹으로 의심되는 악성 URL 메시지 및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메시지도 탐지 가능합니다. 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가족 및 지인들이 피싱 위험에 노출될 경우 앱을 설치한 사람에게 알림이 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탐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기범들의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민관 공동 대응망이 수반돼야 예방 효과도 크고 추가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법이 너무 교묘해지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전문가인 저도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제일 심플한 방법은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클릭조차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시니어 분들께서는 전화 통화가 됨으로 인해서 현혹이 되고 말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만큼의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자신 있게 세상 밖으로 나선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미디어 교육 활동은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및 디지털 교육에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직접 마을 이모저모를 촬영하며 지역 활동가로 활약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잘 촬영해 봅시다. 아자, 화이팅! 모두들 이곳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 젊은 사람들도 다루기 어려운 영상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능숙했던 건 아닙니다. 일생을 바친 직장에서 은퇴한 후 마치 사회의 낙오자가 된 기분에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데요.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미디어 교육을 받은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하고 별다른 재주가 없어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이제 걷기를 시작했어요. 걷기. 그냥 걸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미디어를 이걸 배우다가 보니까 이게 카메라, 이 스마트폰 하나 들고 나가면은 모든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걷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거기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업로드하거나 친구들한테 보내주면 또 칭찬의 얘기란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하루하루가 무척 아주 즐겁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위탁받은 대상자한테 영상을 전해줄 때 그런 보람을 느끼고 또 주위에서도 부러워하고 이 나이에 시험 80 넘어 90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간 데마다 인사가 대단하십니다가 인사예요. 오늘은 예절에 관한 콘텐츠로 방송 제작을 하는 날. 우리의 전통을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어르신들이 나섰습니다. 기획과 촬영, 편집 등 장시간 현장을 누벼야 하지만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를 즐겁게 해준다는 생각에 힘든 것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올해 63세인 성동주 어르신도 이곳에서 마을 미디어 교육을 통해 1인 크리에이터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교 방송국 기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 후에 그 꿈을 쭉 실현하는 쪽으로 가지 못해가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퇴직하고 난 뒤 이 미디어를 접하게 돼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방송기기 쪽을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설레임이 오고 우리 어릴 때 뭐 엄마 아빠들한테 그 장난감 받았을 때 막 그것을 뭐 조립하고 만져보고 하던 그런 그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친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성동주 어르신이 맡고 있는 직책은 마을 PD. 삶의 공간이자 가족과 이웃의 쉼터인 마을을 담는 일이 행복하다는 그는 기획, 편집, 촬영까지 혼자서 거뜬히 해냅니다. 카메라에 담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고 말합니다. 낯설고 어려웠던 디지털 세상. 하지만 디지털 기기로 영상을 제작하며 세상을 카메라에 담는 어르신들. 이제는 뜨거운 열정보다 경험과 여유를 담아 세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사는 어르신들. 그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뭐 바람은 없어. 지금 현재까지 한 것만 해도 아주 만족해요. 지난 영상만 봐도 아 내가 이런 적이 있었구나. 뭐 외국에 이렇게 나가도 3박 4일 뭐 이렇게 해도 그거 다 촬영해서 지금 되돌아보면 참 그게 보람을 느껴요. 아주 기쁘고.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니어들이여 지금 바로 도전해라. 그러면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100세 시대를 준비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워야 되지? 또 배우는데 또 돈은 많이 들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나 정보화 교실, 뭐 미디어 센터 이런 등등 우리 손쉬운 곳에 무료로 가르쳐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는 도시와 농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는 불편함이 아닌 불이익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촌의 어르신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이 IoT나 장비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통신 환경이 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도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더 점점점 그 시골로 내려가면
각 집에 이제 그런 통신 환경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뭔가 단순하더라도 태블릿 형태의 뭔가 디바이스가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통신 환경은 좀 기초적인 국가의 보조로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높은 뭐 기가바이트의 속도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와이파이 정도가 가능한 통신 환경 정도는 디폴트로 들어간다면 훨씬 더 많은 액션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디지털 이용을 가장 필요로 하는 세대이자 가장 많이 이용할 세대가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느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디지털 기기와 조금씩 친해진다면 디지털 세상은 어르신들의 일상에 또 다른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어르신들. 하지만 첫 문턱만 넘어서면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한순간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전하고 사용한다면 디지털 에이징은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할 것입니다.